안녕하세요. 리비의 하얀입니다. 오늘은 반응형 웹 콘텐츠 따라 만들기 한번 해볼 텐데요. 반응형 웹에 그 단계가 많이 있죠. 뭐 타블릿 또는 모바일 작은 거, 타블릿 큰 거,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대응을 하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대응을 하겠습니다. 웹 버전과 모바일 버전 두 개만 대응하게 될 거고요. 디자인 형태는 제목과 리스트의 형태이고 반응형이 모바일 반응이 왔을 때는 제목과 리스트의 형태가 조금 바뀌는 형태로 디자인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연습 단계이기 때문에 확실히 반응이 어느 구간에서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선은 반응을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뭐 기준을 제가 직접 세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연습하는 단계라고 하면 반응형의 기준은 따로 세우실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실무를 하시면서 반응의 기준을 세우고 싶으시다면 제가 따로 카드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요. 그 링크를 보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현재 준비한 디자인은 웹 디자인 쪽은 PC 버전은 이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반응이 오게 되면 자, 이렇게 작아집니다. 좀 왔다 갔다 하기 좀 불편하니까 한 화면에 좀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두 가지 형태의 디자인이 있고요. 이게 위에 있는 게 PC 버전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게 모바일 버전이죠. 지금 우선은 진행하기 전에 처음부터 PC 버전을 신나게 코딩하시면 안 됩니다. 전체적인 분석을 한 다음에 코딩하시는 것을 상당히 추천을 드리고요. 어떤 점이 어떻게 변하는지부터 인식을 하고 나서 제작하는 게 좋습니다. 우선 좀 정리를 해볼까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선 첫 번째로 이 제목 부분만 보게 되면 H2 요소죠. H2 요소가 줄내림이 돼 있죠. BR이 돼 있는데 BR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오른쪽으로 돼 있고 동그라미까지 있지만 전혀 다른 이미지가 나와 있죠. 이 두 가지가 돼 있고요. 그리고 좌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상하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리스트 부분입니다. 이 리스트 부분. 이 리스트가 이제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선이 있는데 여전히 선이 있지만 여기서 문제는 아래에 선이 있는데 갑자기 위에 선도 생겼어요. 이게 좀 다르죠. 이 부분을 좀 고려해서 좀 코딩해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이렇게 선이 생기면 얘는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왔잖아요. 그거까지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배경 이미지, 이 배경 이미지들은 현재 같은 위치로 계속 고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글씨 크기는 다르죠. 글씨 크기 다릅니다. 얘도 다르죠. 그리고 줄내림은 같아요. 그러면 뭐 이쪽 안은 신경 쓸 게 없다. 그냥 작아진다. 그 정도. 이미지 크기는 거의 비슷하다. 하지만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살짝 작아진 느낌이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기준, 예를 들어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 예를 들어 800픽셀이다 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600픽셀이다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을 텐데 이 기준은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 그럼 우선은 PC 버전만 우선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HTML 부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미리 준비한 파일이 있습니다. 처음에 default.css 제가 삽입을 시켰고요. 그리고 index.css는 PC 버전 작업하게 될 거고요. 여기다 미디어 컬이 넣어놨죠. 800픽셀 브라우저의 크기가 디바이스의 크기가 800픽셀 이하는 모바일 버전의 CSS가 반응이 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선은 처음에 전체 덮어야겠죠? 왜냐면 요 회색 영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 덮습니다. 그리고 얘를 클래스를 하나 주겠습니다. 스페셜이라고 하죠. 스페셜 클래스를 가지고요. 그리고 H2 요소가 필요하겠죠. 제목인 H2 요소를 넣습니다. 여기에서 스페셜 굿즈 하고 줄내림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구매하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배경 이미지로 넣을게요. 줄내림은 BR로 쳤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 리스트 부분인데요. 리스트는 우선 클릭이 안 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클릭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리스트 URLi 코딩하고요. 그리고 스트롱으로 제어하겠습니다. 스트랩. 그 밑에는 설명 부분인 텍스트를 넣어 놓을게요. BR 치겠습니다. 이게 기본 틀이죠. 얘는 배경으로 뺄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반복이 된다. 코드 복제해 놓고요. 글씨만 바꿔주겠습니다.
글씨 바꾸는 부분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HTML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선 전체 div 한번 감쌌고요. 그리고 제목과 리스트 형태로 구현을 했죠.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작업을 해줘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얘네들은 가운데 배치라는 거예요. 분명히 웹사이트라는 거죠. 웹사이트는 현재 옆에는 잘렸긴 했지만 웹사이트의 기본 형태는 대부분 사이트들이 가운데 배치예요. 전체 브라우저에서. 가운데 배치해서 얘가 선이 그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전체 배경에 색이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덮어서 밑에 선이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덮어서 가운데 배치가 돼 있다라는 거죠. 총 3단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스페셜이라는 녀석은 배경색을 넣어줄 거고요. 실제 이렇게 코딩하진 않지만 저거 단면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div 감싸서 얘는 선을 넣어줄 거고요. 얘는 가운데 배치용이 됩니다. 총 3가지의 div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게 될 거고요. div가 좀 많죠? 그러면 클래스 구분을 시켜줘서 얘는 배경이고 얘는 선이죠. 라인 해주고요. 얘는 그대로 얘는 전체 배경이라고 해야겠네요. 그냥 스페셜 랩이라고 하겠습니다. 랩이라고 하고요. 얘는 스페셜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 외에는 뭐 클래스 특별히 필요 없지만 배경을 넣기 위해서 각각의 클래스는 필요하겠죠. 그거는 CSS 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이제 CSS 넘어갈 텐데 넘어가기 전에 여기를 좀 살짝 살펴봐서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다행히 지금 방금 나눴던 게 총 3가지의 div를 나눴다고 했죠. 첫 번째는 전체를 감싼다. 두 번째는 선을 준다. 세 번째는 여기 가운데 배치를 한다. 이렇게 선을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선을 줬을 때는 얘네들 왼쪽에 하나 또 UL 이렇게 되겠죠? 얘는 H2가 되고 얘는 ULLI가 될 거예요. 이 큰 박스에서 전체 회색은 이 박스가 될 거고요. 가운데 배치나 선이죠. 선은 이 박스가 되겠죠. 가운데 배치로 된 거는 이걸 다 합친 거죠. 다 합친 것은 이 박스가 되는 겁니다. 이 박스. 갑자기 휘어졌네. 여기 이 박스가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이게 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죠? 그리고 이 선 바깥으로 이 H2만 따로 빼면 되니까 우선 하나씩 해보면서 우선 박스가 상당히 많은데 크게 3박스다. 배경색, 선, 가운데 배치 이 3가지를 가지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변화한다라고만 우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이제 하나씩 만들어 보죠. 배경색 추출을 하겠습니다. CSS로 넘어가서 배경색. CSS 제작하실 때는 큰 것부터 작은 거 가시는 게 좋고요. 절대 작은 것부터 큰 거를 가지 마세요. 자, 이렇게 넣을 거고요. 그리고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배경이 꽉 차게 되죠. 색이 꽉 차게 되겠죠. 당연히 위에 좀 떨어뜨려 주겠습니다. 임의로 잘 보이기 위해서 위에서 좀 떨어뜨리게 만들어 줄게요. 위에 좀 떨어져서 이 정도로 보이게. 자, 다음에 선을 넣는다고 했어요. 선을 한번 넣어보죠. 좀 떨어져 있는 선이 있기 때문에 선을 확대해서 스포이더 찍어서 선색 찍고 1픽셀이죠. 보더 랩에 그냥 라인은 선이 밑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밑에 선이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 선이 있지만 우리가 디자인을 보게 되면 여기 여백이 또 있다라는 거죠. 그럼 뭔가 밑에 더 컨텐츠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 라인이라는 녀석에 뭔가 마진 같은 걸 한번 줘볼게요. 좀 최대한 비슷하게 해줘야 되니까 마진은 임의대로 주겠습니다. 뭐 특별하진 않으니까 임의대로 줘서 하면 안 벌어지는 게 패딩을 좀 줘야겠네요. 밑에 요소가 없기 때문에 마진이 안 벌어지니까 요 밑에다가 요소를 하나를 더 주던가 아니면 그냥 패딩을 주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밑에 뭐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요걸 그냥 패딩을 밑으로 주겠습니다. 분리를 해줬죠. 그 다음에 가운데 배치 시켜야겠죠. 우리가 가운데 배치 시키려면 가로 크기를 알아야 돼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하나만 보고 예상을 했을 때는 여기에서 시작을 하고요. 끝부분은 이미지 이 부분이 되겠지만 이 부분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크기를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죠. 크기 자체가 여기까지 이렇게 크기란 말이죠. 선 포함해서 한 개만. 그러면 가로 크기가 현재 280 픽셀입니다. 그럼 얘도 280 픽셀이겠죠? 선 불포함, 왼쪽 선 불포함. 이 정도 크기라는 거예요. 이게 균등해야 됩니다. 이미지까지가 아니라 전체적인 크기를 가정해 보고 마지막 또 같다라고 정의를 내리셔야 돼요. 이게 맞는 거고요. 그러면 왼쪽은 여기부터 시작을 하고 오른쪽 끝나는 부분은 여기에서 끝나게 되는 거죠. 가이드라인까지. 그러면 총 1090이라는 사이즈가 나옵니다. 가이드라인 긋겠습니다. 이게 1090 사이즈예요. 그러면 라인에서 우리가 스페셜이라는 클래스를 썼죠. 사실 여기서는 상속이 필요 없어요. 라인은 라인이고 그냥 바로 스페셜 들어가셔도 됩니다. 스페셜만의 디자인이 고유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로를 1090을 넣어주고요. 마진용 오토 넣어주면 되겠죠. 자, 미리 보겠습니다. 이제 가운데 정렬이 다 끝난 거예요. 이렇게 쭉 늘리면 이제 가운데 배치가 됐다는 얘기죠. 이 상태에서 이제 안에 본격적인 코딩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모바일까지 쓰고 플렉스까지 해버리죠. 자, 이 부분을 전부 다 플렉스로 제어할 텐데 전체 부모 감싼 게 클래스 스페셜이죠. 클래스 스페셜을 디스플레이 플렉스에서 행배치를 넣게 될 거고요. 이 UL 또한 디스플레이 플렉스에서 행배치를 넣게 될 겁니다. LI가 각각 행배치가 되게. 그리고 n분의 1로 나눠 가져야죠. 세 개가 크게 같다고 했으니까 플렉스 1로 해서 나눠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여기서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넣게 되면 플렉스의 자식인 H2와 UL은 행배치가 돼요. 블록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배치가 되고요. 이 세 개도 행배치가 또 되려면 UL에 다시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넣게 되면 플렉스 기준의 자식들은 행배치가 됩니다. UL의 자식은 LI죠. LI 3개가 이렇게 행배치가 됩니다. 자, 레이아웃이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고요. 이제 나머지 이제 하나씩 좀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2부터 한번 제어를 해볼까요? H2 글씨 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크기는 임시로 재는 거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26픽셀인데 한 30픽셀 정도로 넣겠습니다. PSD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스페셜에서 H2는 폰트 사이즈가 30픽셀에 컬러는 복제한 컬러로 넣어 놓고요. 자, 이렇게 되죠. 자, 다음에는 옆에 요 이미지 넣게 되는데 이 이미지는 배경 이미지로 넣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 가로 크기 다 똑같다고 정의를 했죠. 그러면 왼쪽 H2 요소의 크기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나오게 해주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정리를 하면 215. 이렇게 여기까지 주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배경 이미지를 백그라운드 이미지 줬을 때 이곳에까지 가로 크기를 이렇게 줘버리게 되면 백그라운드를 라이트에서 몇 픽셀 가는지 다시 한번 또 재야 돼요. 이 간격을. 그러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귀찮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박스를 이 정도까지 요로까지 재게 되면 그냥 라이트 0 하면 되잖아요. 여기 딱 맞으니까. 그래서 그런 편리함을 좀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라이트 0 가로 크기 재야 된다고 했죠. 자, 가로 크기는 여기서 여기까지 215. 그러면 H2는 가로 크기 215 들어가고요. 배경 넣는다고 했죠. URL 이전 폴더에 이미지스에 bg arrow.png 반복하지 않고요. 오른쪽으로 배치시킵니다. 자, 미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냥 라이트 하게 되면 라이트 센터입니다. 자, 그리고 얘가 위로 좀 튀어나와 있죠. 이렇게. 뭐 줄간격 같은 거 있을 거예요. 지금 줄간격까지 재겠습니다. 줄간격은 요만큼이 줄간격입니다. 33. 자, 그러면 H2 줄간격 33 넣겠습니다. 자, 미리 보죠. 자, 이렇게 되죠. 자, 라이트 해서 글씨 제가 너무 크게 줬네요. 아까 28, 25였는데 그냥 25 정도, 25 맞나? 다시 한번 재겠습니다. 제가 포토샵이 레이어가 살아있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좀 다를 수가 있어요. 26이었네요. 그대로 26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좀 차이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근데 제가 처음에 실수를 한 게 있어요. 뭐냐면 REM 작업하셔야 됩니다. 반응형은 반드시 REM 작업하셔야 돼요.
그러면 폰트 사이즈 20픽셀로 저는 보통 기준을 내리고요. 폰트 사이즈를 1REM으로 기준을 내립니다. 그리고 더 FM대로 하려면 모바일은 두세 배, 3배 이상 큰 이미지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현재는 3배 큰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20 나누기로 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럼 REM으로 환산해서 할게요. REM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시면 제가 카드 링크 따로 걸어 놓겠습니다. 제 영상 중에 REM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54.5. 이렇게 해서 뭐 차이 없죠? 차이가 없게 느껴지실 거예요.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선 20픽셀에 1 REM 정의를 내렸고요. 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REM으로.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왼쪽 이렇게 붙었고 전체가 디스플레이 플렉스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다 붙은 거예요. 플렉스인데 우리가 제가 요 여백을 쟀을 때 다 붙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가로 크기 이만큼 줬죠? 그리고 오른쪽에 UL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 중간에 여백이 있잖아요. 이 여백을 재지 말고요. 양쪽 나눔을 하겠습니다. 양쪽 나눔 정렬. 그러면 여기다가 저스티피 컨텐트를 주축의 정렬 자체를 스페이스 비트를 하게 되면 퍼스트 차일드는 맨 왼쪽, 라스트 차일드는 맨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클래스 스페셜의 퍼스트 차일드는 H2고요. 라스트 차일드는 UL이에요. 그러면 맨 왼쪽, 맨 오른쪽 붙게 돼서 중간에 여백이 알아서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패딩이나 마진 줄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좌우로 틀어지니까요. 자, 그러면 전체 가로 사이즈 주면 n분의 1 나눠진다고 했죠? 플렉스 1로 줬기 때문에 n분의 1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n분의 1로 나눠지려면 전체 크기가 또 필요하겠죠? 전체 크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됩니다. 그게 841이에요. 841 계산을 해줘야죠. 841 나누기 20, 42.05. UL의 크기가 42.05 REM이 됩니다. 자, 미리 보게 되면 각각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플렉스 1을 안 줬죠? n분의 1로 나눠지는 플렉스 1. 자식 li는 플렉스 1이다. 위드스 42.05 REM에 대해서 n분의 1로 나눠갖게 만드는 겁니다. 자, 미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 n분의 1로 나눠갖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텍스트 하나씩 볼게요. n분의 1로 나눠갖고 높이를 각각 주게 될 거예요. 높이를 주는데 이미지까지 보여지게 돼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이미 줄 거예요. 높이 자체를. 그리고 요 옆에까지의 이미지 보면 여기 딱 맞죠? 그러면 위에 여백은 그냥 있는 거고 li의 높이는 여기부터 요 바닥까지라는 얘기입니다. 선 전까지. 높이가 현재 240픽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li의 높이는 240픽셀, 12 REM이네요. 240이면 반으로 나누니까 맞죠? 네, 12REM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높이 다 들어가게 돼요. 근데 위에 뭔가 있었어요. 우린 여백 같은 게 있었죠? 이거는 전체를 감싸고 있는 녀석 같은 여백 한번 주고, 그 다음에 LI 쪽 한번 해볼게요. 25픽셀입니다. 25픽셀 1.25 REM. 그거는 바로 전체를 감싸고 있는 이 녀석한테 패딩을 주면 되죠. 1.25 REM. 이렇게 줍니다. 자, 미리 보면 이렇게 위에 전체 여백이 다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가 갑자기 중간으로 왔어요. 이 중간으로 온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걸 다 감싸준 게 디스플레이 플렉스잖아요. 플렉스를 주게 되면 높이가 이렇게 높이 다 커져요. 얘가 커지면 얘도 같이 커집니다. 근데 우리가 H2에다가 뭘 줬죠? 백그라운드 줬죠? 백그라운드를 라이트만 줬어요. 라이트는 뭐다? 라이트는 라이트 센터와 같다. 라이트 센터는 X축으로 라이트고 Y축은 센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체 높이에 얘가 중앙으로 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라이트 탑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라이트만 주면 안 되는 거였어요. 플렉스의 영향 때문에. 그러면 여기 백그라운드를 라이트가 아니라 라이트 탑이다. 오른쪽 위로 붙겠다라고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을 넣어야겠죠. 우리가 디자인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선이 들어가는데 오른쪽 선은 없어요. 왼쪽으로만 있습니다. 그러면 li의 왼쪽으로만 선을 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선을 줄 때 쉽네. li의 보더 레프트 준다.
이렇게 주면 안 됩니다. 임의로 한번 줘봤는데 밑에까지 다 들어가요. 당연히 들어가죠. 왜냐면 높이를 여기까지 줬으니까. 그러면 끊긴 선을 주고 싶다. 이럴 때는 before after를 쓰셔야 됩니다. before 또는 after를 앱솔루트로 띄워서 그려주셔야 돼요. 그럼 이 선의 크기를 우선 알아야겠죠. 200픽셀이고요. 선의 색상은 확대해서 찍겠습니다. BC네요. 200픽셀의 BC. 그러면 LI에 애프터 또는 before에다가 선을 줍니다. 컨텐트로 선을 주게 될 거고요. 포지션, 앱솔루트, 레프트, 탑, 높이 200픽셀이에요. 포더로 줘도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정리를 하면 컨텐트, 비포 컨텐트, li의 가상 요소를 하나를 만들어서 앱솔루트로 띄웁니다. 앱솔루트로 띄운다는 얘기는 가상 요소는 무슨 얘기고 이 li 하나라고 보죠. 이렇게 박스가 있는데 아까 선이 안 그어졌던 이유가 여기까지 거주면 안 되고 여기까지 거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역할 자체는 보더가 안 되고 얘는 비포로 넣는다는 얘기야. 비포로 넣게 되면 앱솔루트로 공중으로 뜬다는 얘기입니다. Z축으로 뜬다는 얘기고 레프트 탑이라는 얘기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기준으로 높이가 200픽셀 이만큼 200픽셀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레프트 1픽셀이라는 것은 높이만큼 왼쪽에 선을 주겠다. 근데 기준이 없잖아요. 앱솔루트 기준은 기본이 브라우저이기 때문에 선이 이상한데 이런 데가 있을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li에다가 렐러티브를 주셔야 됩니다. 우선 그걸 하고 미리 보기를 하죠. 포지션 렐러티브 미리 보기 해주면 되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자, 우선은 요 포더 레프트를 빼야죠. 미리 보기 하면 이렇게 선이 알기자기하게 다 들어가게 됩니다. 자, 다음에는 한번 디자인을 보죠. 자, 다음에는 텍스트가 현재는 왼쪽에 붙었지만 지금은 디자인은 왼쪽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냥 패딩 주시면 됩니다. li 전체 패딩 왼쪽으로 좀 주겠습니다. 이 정도 30픽셀이네요. 1.5 rem li의 패딩을 왼쪽이니까 1.5 rem 줍니다. 자, 이렇게 다 떨어뜨려 주고요. 그 다음에 각각 제목 크기 굵기는 스트롱이기 때문에 알아서 굵죠. 25픽셀에 2로 하겠습니다. 자, H2가 아니라 스트롱을 했죠. 스트롱은 25픽셀이 1.25 rm의 컬러가 2 들어가게 됩니다. 폰트 웨이트 볼드는 자동이죠. 스트롱이기 때문에. 자, 다음에는 밑에 요 텍스트 한번 볼게요. 텍스트는 여기서 여기까지 17픽셀 색상은 2 똑같네요. 그러면 전부 다 색상이 2이기 때문에 부모에다가 주면 다 상속이 들어가죠. 그리고 17픽셀이라고 했으니 rem 계산하겠습니다. 17 나누기 20 0.85 rem 얘는 p요수로 했어요. 0.85 rem 소수점은 0 안 찍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떨어뜨려 줘야겠죠. 자, 줄간격은 재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해주고 33픽셀 1.65 rm입니다. 그러면 패딩을 1.65 rem 줍니다. 스트롱에 주지 않고 피해준 이유는 뭐냐면 스트롱은 인라인 요소예요. 인라인 요소는 위아래로 패딩이 안 들어갑니다. P 요소는 블록 요소죠. 위아래로 상하 좌우 다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이제 각각 배경 이미지 주면 되겠죠. 배경 이미지는 현재 고정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고 NTH 차일드로 주겠습니다. NTH 차일드로 li의 NTH 차일드로 주면서 배경 각각 줄게요. NTH 차일드 첫 번째는 배경 이미지가 들어가고요. 이전 폴더의 이미지스 폴더에 bg img 1.png 반복하지 않을 거고요. 오른쪽 밑으로 빼겠습니다. 자, 미리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밑으로 완전 빠졌죠. 근데 위치를 봐야 돼요. 배경 이미지 위치가 모두 다 공통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보면 오른쪽으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17픽셀이죠. 그럼 17픽셀은 17 나누기 20은 0.85예요. 라이트로부터
0.85 REM이 떨어져 있다고 명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부터 떨어져 있죠. 자, 그러면 전부 다 떨어뜨릴 거고요. 그리고 위치 다 같고 반복하지 않음도 다 같아요. 이거를 한 번에 처리해 줘야겠죠. 그러면 공통은 공통대로 li 요소에서 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뭐죠? URL이 다르죠. URL이 다르기 때문에 URL만 따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굳이 불필요한 코드를 계속 넣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지명도 뒤에 넘버링 다는 게 편합니다. 하나하나 의미 부여하겠다고 전부 다 폰이다, 백이다, 투스브러시다 막 이렇게 넣으실 필요 없어요. 넘버링 답니다. 그러면 저희 코딩하기도 편하거든요. 자, 디자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죠? 어느 정도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이걸 반응형을 가야 돼요. 모바일일 때 이렇게 작아졌을 때 어떻게 갈 거냐? 이제 하나씩 풀어보죠. 우선은 반응형을 처음 하시게 되면 많이 헷갈려 하세요. 내가 어디부터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